명사적 용법은 결국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로 쓰인다 그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주어 자리에 있든지 목적어 자리에 있든지 보어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명사 역할로 쓰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주어 자리가 어디예요? 주어 자리. 동사. 그렇죠. 동사 앞에요. 문장 맨 앞이요.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 문장 맨 앞에는 투부정사가 왔을 때 콤마가 찍혀 있으면 그때는 부사 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주어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 보어일 때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저렇게 올 때는 명사로 쓰인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 2번. 자, 오늘은 2번. 자, 형용사적 용법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자, 일단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투부정사가 뭐를 꾸밀 수 있다? 명사를 꾸밀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보통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보통 꾸며주죠. 근데 투부정사로 명사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꾸민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 자, 그래서 해석은 투부정사 하는 명사 혹은 투부정사 할 명사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만약에 books에서 책들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있어. 책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읽을 책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읽을 책. books 다음에 뒤에 뭐를 쓰면 돼요? to read 이렇게 써주면 읽을 책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번에 명사적 용법 배웠는데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랑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다음에 나와야 돼. 그죠? 왜냐면 형용사는 뭐 하는 애니까 명사 꾸미는 역할이기 때문에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 다음에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나와요?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돼 있다. 그죠? 동사 바로 앞이나 동사 바로 뒤에 이런 때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면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예문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예문 하나만 더 써보면 자, 많은 장소들이 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places. 자, 그랬을 때, 자, 많은 장소인데, 만약에 볼 많은 장소 이렇게 했을 때, to see 이렇게 해서, to see로 앞에 있는 장소를 꾸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볼 수 있는, 혹은 볼 많은 장소들이 있다. 어디에? 부산에. 부산에는 볼 많은 장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 그래서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투부정사 하고 있는데, 자,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뭘로 쓸 수 있어요?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사로 쓸 때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형용사로 쓸 때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 자,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 그럼 영어에서 부정대명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네 가지 정도. 뭐 있어요? some, any, no, every.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합쳐지는 걸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그랬고, 보통 이 명사는 뭐 something, 뭐 그 다음에 anybody, 그 다음에 뭐 no one 해서 뭐 이런 thing, body, one 이런 명사들이 주로 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부정대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혹시 기억해요? 부정대명사는 얘네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 그렇지. 형용사가,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거예요. 자, 부정대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근데 투부정사도 명사 꾸밀 때 어디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 그러면 만약에 형용사도 부정대명사 꾸미고 투부정사도 부정대명사 꾸미면 부정대명사 다음에 형용사를 먼저 써줘야 돼? 투부정사를 먼저 써줘야 돼? 어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그러면 어쨌든 부정대명사도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투부정사가 꾸미면 부정대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미겠지. 그러면 야, 형용사도 뒤에서 꾸미고 투부정사도 뒤에서 꾸미면 부정대명사를 형용사랑 투부정사가 동시에 꾸밀 때 부정대명사 뒤에 형용사를 먼저 쓸 거냐 투부정사를 먼저 쓸 거냐, 이런 어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기겠죠. 어떻게 될까? 형용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를 이렇게 뒤에다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요. 자, 부정대명사를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꾸미는 경우, 자,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의 어순으로 써주어야 된다. 저 어순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출제가 돼요.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문법 문제 나오는 게 이거야.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낼 게 없어. 사실 이런 거는 뭐 별로 낼 게 없어요. 용법, 투부정사 통틀어서 나오는 어떤 용법으로는 나오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어순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해주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명사 뒤에서 꾸민다. 그죠?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 이렇게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부정대명사를 형용사랑 투부정사 동시에 둘 다 꾸며줄 때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된다? 부정대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줘야 된다. 오답으로 맨날 부정대명사, 투부정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자, 여러분,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부사 자체가 무슨 역할해? 부사 자체가 무슨 역할이에요? 부사 역할이 뭐예요? 원래 동사 꾸미고 형용사 꾸미고 그 다음에 다른 부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동사가 들어있어야 문장이 되죠. 그죠? 동사가 들어있어야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뭐야? 동사가 들어있고, 마침표, 문장보호라고 하죠. 그죠? 마침표, 온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게 찍혀 있으면 그게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침표가 없으면 절이라고 하고. 그죠? 그랬을 때, 자, 어쨌든 동사가 들어있어야 문장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로 동사 꾸미냐 문장 전체를 꾸미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꾸미냐 이거 꾸미냐 이거는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를 쓸 때는 형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를 쓸 때 영어에서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어 앞에 컴마를 찍어 놓고 여기에다가 부사를 쓴다, 이 얘기 했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 여기에 만약에 주어 동사 앞에 컴마 찍혀 있고 여기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있으니까 저렇게 투부정사 저기에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는 문장 전체 꾸미러 나온 부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가 뭐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돼. 왜냐면 뒤에 주어가 있어.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또 친절하게 콤마도 찍혀 있어. 그럼 부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결국, 자, 한번 용법 이렇게 두 번째 용법 한번 써보고, 자, 결국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가 동사를 꾸미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쓰인다고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그 투부정사가 동사를 꾸밀 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로 꾸밀 때, 왜? 부사가 형용사 꾸밀 수 있다며. 그러니까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서 형용사가 꾸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다섯 가지의 해석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A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이게 문법 학자들이 이제 뭐 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투부정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다. 언제? 동사 꾸밀 때. 혹은 문장 전체 꾸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 꾸미냐, 문장 전체 꾸미냐, 이건 별로 따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어차피 문장 전체 꾸미면 동사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를 꾸밀 때 혹은 문장 전체 꾸밀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I went. 자, 나는 갔습니다. 어디에? 자, market. to the market. 자, 나는 시장에 갔다. 자, 왜 갔냐면, 만약에, to buy some eggs. 그래서 나는 달걀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나는 시장에 갔어. 갔는데 왜 갔어요? 달걀 몇 개를 사기 위해서 간 거죠. 달걀 몇 개를 사기 위해서 간 거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went 얘가 동사잖아. 그죠? 목적어 있어 없어? went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없어요. 그죠? 없어. 보어 있어 없어? 오, 없죠?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 그럼 얘 무슨 동사? 일형식, 그죠? 자동사, 일형식 동사, 그렇죠? 자, 일형식 동사 뒤에는 뭐밖에 못 나온다? 부사밖에. 여기 봐봐. 전치사 명사도 부사. 여기 투부정사도 부사야. 왜? 자동사 뒤에 나오면 다 부사. 여러분, 앞으로 문법 문제 풀 때 went가 보이면 뒤에 나오는 건 다 부사. 그럼 여기 투부정사도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지 뭐. 그죠?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went랑 want랑 똑같아? 달라? 달라. want 뒤에는 투부정사 나와? 못 나와? want. 나와요. 그죠? 그때는 뭘로 나오는 거야? want 뒤에는 투부정사고 명사적 용법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want는 목적어를 갖거든. 근데 went는 뭐야? go, come, run.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했죠. went 다음에는 투부정사 나오면 부사야. 이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냥 went 보이면 뒤에 투부정사는 부사구나 해서 여기 전치사 명사도 뭐다? 부사. 여기 투부정사도 뭐다? 부사. 뭐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이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적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머리에 조금 입력이 되도록. 자, 대표적인 자동사 6개 맨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쓰이면 문법에서 나왔을 때 쓰이면 자동사다. 자, 6개 혹시 기억해요? 자, 첫 번째 go, 두 번째 come, 세 번째 run. 또 live, 살다. 그 다음에 일하다, work. 그 다음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자, 이 6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문법 문제에 저 단어들이 나오면 자동사다. 자동사란 얘기는 얘네 뒤에는 다 뭐밖에 못 나와? 부사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두 번째까지는 뭘 꾸민다? 동사나 문장을 꾸밀 때, 결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결과. 자,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지만, 자,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이게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이게 동사해서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해서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
투부정사가 동사해서 투부정사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건 예문을 두 개를 쓸 건데, 자, 내 사촌은, 자, grew up, 자, 자라다 이런 뜻, 성장, 자라서, 자, 성장했다 뭐 이런 뜻이죠, 동사. 다음에 만약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어, to be a dentist, 그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촌이야, 그죠? 치과 의사가 된 사촌, 이러면 우리한테 고통을 주죠. 지금요? 얼른 갔다 왔어. 자, 그래서 내 사촌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여기 보면, 자,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사실 grow도 자라다 자동사예요. 사실 grow 하면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뜻의 자동사야. 그래서 자, 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자, 뭘로 쓰인 거다? 부사적용법으로 쓰여서 얘는 뭐뭐해서, 동사해서, 자, grew up 동사해서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사촌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선생님 여기다 쓴 거는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놓고 왜 여기는 내 사촌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여기는 현재로 써놓고 여기는 과거로 해석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동사가 과거야. 그러면 여기를 했다로 해석하는 거지. 동사가 과거로. 그래서 내 사촌은 자라서 치과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과거로 해석해주면 된다. 언제? 시제가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자, 예문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my grandfather, 내 할아버지는 lived, 자, 살아서, 자, 80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할아버지는 lived, 살아서 80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봐요. 위에 문제. 자, 나는 달걀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로 해석하면 이상할까 괜찮을까? 나는 시장에 가서 달걀 몇 개를 샀다. 돼안돼? 이상해? 괜찮죠? 나는 시장에 가서 달걀 몇 개를 샀다. 해석 너무 자연스러워. 그죠?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러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달걀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 목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자, 뭐뭐해서 뭐뭐하다. 나는 시장에 가서 달걀 몇 개를 샀다. 결과로 해석해도 너무 자연스러워. 그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쓰였을 때 목적으로 쓰인 거냐, 결과로 쓰인 거냐,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 글 쓴 사람만 알 수 있죠. 그죠? 글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 시험 문제에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 두 문장 봐봐. 자, 내 사촌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이거 어때? 자연스러워, 이상해? 자, 할아버지는 80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이상해, 괜찮아? 이상해. 왜?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목적을 정한다고 해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죠? 할아버지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죠? 할아버지는 80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이러면 할아버지 되게 화날 수 있죠. 그렇잖아. 그리고 뭐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치과 의사가 이제 공부하다가 뭐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결과적으로 치과 의사가 될 수는 있지만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막 잘한다, 큰다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다 치과 의사 되는 거지. 그죠? 결과적으로 되는 거다.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결과로 쓰일 때 그때는 동사가 문법 문제에 나오는 건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야. 물론 awake라는 그 단어 있죠. 뭐 깨다,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awake 그 단어도 결과로 쓰이긴 합니다. 가끔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문장은 결과로도 해석되고 목적으로도 해석되고 둘 다 해석돼. 이런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결과로 투부정사가 부사적용법의 결과로 쓰인 문장을 골라라 이런 문장이 나오면 동사부터 봐야 돼. 그루업이 뭐야? 그럼 결과야. 리브가 뭐야? 그럼 결과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문법 문제에서 보면 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 앞에는 여기 이제 동사를 꾸밀 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 꾸밀 때야.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C. 자, 뭐뭐 해서. 자, 우리가 보통 문법 하는 사람들이, 문법 학자들이 뭐 감정의 원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 이게 감정의 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밀 때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형용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러면 이 형용사를 누가 꾸밀 수 있다? 투부정사가 꾸밀 수가 있는데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해준대? 투부정사 해서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건 뭐 대표적으로 자, I'm glad to meet you. 자, 요게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생님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영어책에 쓰면 이게 나왔어요.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문장인데 얘가 왜 만나서 반가워로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얘가 왜? 자, 여기 봐봐요. 자, 아이고 주어고요. am 동사고 glad는 형용사잖아요. 이거 형용사 보어 자리에 나온 형용사인데 자, glad 뜻이 뭐예요? 기쁨 이거잖아. 사람의 감정이 아니야. 감정 맞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 나오면 어떻게 꾸며주래? 뭐뭐 해서 투부정사 해서. 그래서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 해석을 어떻게 해준대? 뭐뭐 해서로 해준대. 언제? 감정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밀 때 투부정사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번 뭐뭐 하다니. 아이고 잠깐만요. 뜻을 먼저 썼네. 문법학자들이 판단의 근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냐면 뭐뭐 하다니 혹은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3, C, D, E
앞에 A, B 두 개는 동사 꾸미는 거, 이 밑으로는 세 개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꾸밀 때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판단의 근거. 자, 투부정사를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형용사가 투부정사를, 투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데, 이때 형용사가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저렇게 해석이 돼.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투부정사가 해석될 때는 언제다?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저렇게 꾸며주게 된다. 자, 성격이 뭐예요, 여러분? wise, 현명한, kind, 친절한, rude, 무례한, polite, 공손한, 이런 거 있죠.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자, 예를 들면, 자, you are wise. 자, 너는 현명하다 이건데, 자, 왜 현명한지 뭐 이유 없이 그냥 너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주면, 자, 만약에 bring, 자, umbrella, 자, 이렇게 나왔어. 요즘에 요즘에 비가 안 오는데 한참 장마철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you are wise to bring umbrella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봤더니 wise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이렇게 일단 그러면 wise가 사람의 성격이 아니야. 성격 맞죠? 현명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데 뭐뭐 하다니 혹은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야. 우산을 가지고 다니 너는 현명하구나,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현명해? 이때가 장마철이었어. 그죠? 막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었는데 막 비가 와. 그죠? 그래서 봤더니 우산을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you are wise to bring umbrella 이렇게만 표현해도 자, 우산을 가지고 다니 너는 현명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왜 나온 거다? 형용사를 꾸미러 나온 거다 라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결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나왔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냐,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자, 5번째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투부정사가 그냥 뭐뭐 하기에. 자,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는데, 자, 이 형용사가, 자, 아까 감정이면 뭐뭐 해서, 성격이면 뭐뭐 하다니 이렇게 꾸미는데, 감정, 성격 이런 형용사가 아니야. 그냥 일반 형용사라고 할게요. 감정, 성격 형용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래서 예문 하나 적어보면, 자, some mushrooms에서, 자, 일부 버섯들은 혹은 몇 가지 버섯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봤더니, 자, 여기 투부정사가 없다고 해. 그러면 어떤 버섯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투부정사 없으면. 근데 투부정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봤더니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어. 근데 세이프, 안전한 이런 뜻이죠. 사람의 감정이야? 성격이야? 둘 다 아니야. 그럼 뭘로 가자고?
일반 형용사. 그럼 해석 뭘로 가야 돼? 뭐뭐 하기에. 그래서 먹기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투부정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투부정사는 이렇게 금을 치듯이, 그러니까 뭐죠? 갈래가 나오듯이 투부정사 해놓고, 투부정사는 동사에다 투를 붙인 게 투부정사인데, 얘는 뭘로 쓰여?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여. 명사로 쓰일 때는 결국 무슨 얘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저번에 얘기했어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 있다 그랬죠.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복수,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is가 와야 돼. was가 오든지. are, 뭐 이런 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보통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주어가 길어 짧어? 길어져.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 이렇게 쓰인다. 이런 얘기를 명사적 용법에서 했었어요. 자, 오늘 배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뭐예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 앞에서 꾸며, 명사 뒤에서 꾸며, 명사 뒤에서 꾸민다. 요거 하나야. 명사 중에는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근데 투부정사도 얘를 뒤에서 꾸미다 보니까 어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 부정대명사를 형용사랑 투부정사가 동시에 꾸며줄 때는 뭐를 먼저 써준다? 형용사 먼저 써준다. 그래서 부정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의 어순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부사 배웠어. 자,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해석 몇 가지 나와? 5가지 나와요. 그 중에 2개는 뭐 꾸미는 거야? 동사 꾸미는 거. 3개는 형용사 꾸미는 거. 자, 동사 꾸밀 때 2가지 해석 뭐뭐 있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때 문법 학자들이 목적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 그 용법을. 자,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얘는 결과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결과. 뭐뭐 해서 뭐뭐 하다고 투부정사가 쓰일 때는 동사가 어떤 게 온다? grow up, 그 다음에 live. 이 2개 동사밖에 문법 문제에는 잘 안 나온다. 결과로 쓰일 때. 이 얘기 했었고, 나머지 투부정사가 형용사 꾸밀 때 형용사에 따라서 해석이 3개로 나눠진다. 그 형용사가 감정이면 투부정사 해석, 성격이면 투부정사 하다니, 감정 성격이 아닌 일반 형용사면 투부정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게 그려지면 여러분 생각보다 투부정사가 별게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는 거기 143페이지 143페이지 숙제로 풀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는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또 풀어오냐면, 여러분 이게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 괜찮아요. 집에 가서 워크북을 풀어오는데 72, 73 있어요. 워크북 72, 73. 워크북 72, 73도 같이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독해합시다.